자, 여기를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내려와서 선이 가늘어졌어요. 가늘어졌다는 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한번 봐보면 자, 안녕하세요, 봉익킬입니다. 자, 벌써 왕이지 흥국사단비 자연탐색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16번부터 20번까지 자연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탐색할 자연을 한번 볼게요. 자, 5가지. 자, 조, 긴, 도, 책, 환. 자, 요 5가지 글자에서 애매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6번째 글자, 잡을 조자입니다. 자, 조자를 보시면 요 글자하고 법체변 있는 글씨하고 틀리죠. 자, 그 틀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한자를 확인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글자의 원자가 이 잡을 조자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비교를 해 보면, 자, 이 우부방 모양이 요 글자와 같습니다. 자, 이 섬이라는 글자, 요 글자와 동자고 이런 조의 속자다. 자, 여기서 이 글자가 같은 글자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영동이자를 보면 이런 글씨들이 같은 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잡을 조자를 우린 요장이에요. 요 자형으로 자전에서 찾아보니까 자, 이런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게 왕이지고 요 밑에는 왕헌지네요. 왕헌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요렇게 가서 여기서 왜 돌렸는지. 지금 밑에 보면 바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다른 글씨들을 좀 더 볼게요. 얘도 와서 위에서 다시 시작하죠. 요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왕탁의 글씨를 또 한번 보면, 자, 얘도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서 내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왕탁의 글씨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분풀이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아랫부분, 이 오른쪽에 점이 2개가 있는데, 자, 여기는 왜 하나냐? 그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면, 먼저 해설로 좀 가볼게요. 자, 해석글씨로 들어가면 이렇게 2개로 된 자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씨들을 보면,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이 적을 소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형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서 자형을 봐도 자, 이런 식으로 자형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소자 자형, 요 자형들이 해서나 이런 예서에서도 많이 쓰이는 자형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썼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간 건가, 찍고 가서 다시 올렸다가 내려간 거, 요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잡을 조자는 자, 요렇게 3가지 글씨가 같이 쓰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자, 손수변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여기는 왜 나무목변으로 되어 있냐 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요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모르십니다. 자, 흥복사단비는 왕이지의 글씨를 집자를 해서 비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 집자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서를 할 때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나우목으로. 하지만 창작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나우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손수변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임서할 때도 손수변으로 써보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냥 나무목으로 돼 있지만 요거를 손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지워도 손수변으로 바뀌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된 자양을 가지고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부변을 손수변으로 가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손수변 완성하고 우부방 부분을 가는데, 자, 여기서 이만큼까지 오고 이거를 굳이 잊지는 마세요. 여기서 살짝 띄었다가 여기서 받아서 내려오는 거. 자,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양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 요러하는 방법으로 분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자를 볼게요. 기뉴할 긴자인데, 자, 요 자양인데 법접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신하신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분석을 해 보려고 글자를 가져왔어요. 자, 자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긴자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자전을 보면 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글씨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냐를 찾아보면, 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자양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잘 보이게 한번 만들어 드리면, 자,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살짝 지워봤어요. 요 정도만 돼도 글씨 자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원래 그냥 이렇게 안 지우고 잘 보이는 자양이 없을까? 그래서 이 어질 현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왕이지 글씨 있었는데 얘는 또 한 번에 나가버렸어요. 그죠? 한 번에 나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가 안 돼서 다른 글씨로 비교를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 자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 자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자, 여기가 포인트죠. 이렇게 가서 나머지 부분은 자, 보이는 것 같이 문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그럼 뒤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전을 확인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쓸 글씨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자, 이 중에 우리가 확인할 건 이 부분. 먼저 손톱 조자.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자전에 한번 보니까 자, 여기나 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근데 조금 적으니까 다른 글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쟁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된 자형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요 글씨가 같은 글씨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윗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톱 조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밑에 부분, 이 절구구자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전에는 조금 정확한 게 요런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옛 구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 밑에 있죠.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획이 하나 내려와 있고 이쪽은 약간 날일자 모양. 그죠? 이렇게 해서 날일자로 돌아 나가는 모양. 요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 구자로 보니까 왼쪽에 요런 게 있어요. 요게 뭔가. 요거는 옛 구자의 간체자다. 자, 간체자는 중국 사람들이 원래 자, 이런 옛 구자 같은 글씨가 복잡하니까 쓰기 편하게 간단하게 만든 글씨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에서 자, 이 부분을 따다가 요 자형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세로획과 날일자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이래서 감출도자를 보면 저는 요 자형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데 약간 떨어진 부분, 자, 요런 데 굵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는 붙어 있죠. 여기랑 여기는 떨어져 있고. 저는 요 정도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획이 그래도 나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짝 나와서 이렇게 갔다 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너무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살짝은 나와서 쓰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이 획이 있어야 이 글자가 맞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를 다 없애버리고 방패 간자처럼 쓴다든지 하게 되면 글씨가 다른 글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요 파란 데 보시면 자, 요 정도 굵기는 돼야 오자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획이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부방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운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째 글자는 꽤 책자입니다. 자, 이 책자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법첩에 있는 글씨를 보면 밑에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자,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책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찾을 글씨는 이렇게 생겼다. 자,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송자처럼 생긴 글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글씨를 찾아보니까 자, 요런 자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자형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이 책자의 속자다. 자, 같은 자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이형동이자를 봐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글씨는 바로 요 글씨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자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찾으니까 자, 이렇게 같은 글자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이거 찾아 들어가니까 이거랑 같은 글자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글씨를 확인해 보면 자, 요게 이제 왕해지 글씨가 있네요.
자, 요걸 이제 다른 글씨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좀 키워서 보면 이 부분이 글자마다 다 다르네요. 자, 요게 왜 그러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대죽변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건 초두, 요건 초두. 자, 요건 대죽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런 부분이 각각 다른 이유. 자, 이 대죽변을 행초서에서 쓸 때는 초두하고 같이 씁니다. 자형이 똑같아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 다른 자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형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자, 여기 있는 글씨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요 부분에 점이 없죠? 자, 그래서 점이 없는 자형도 있습니다. 자, 요런 글씨들이 점이 없어요. 근데 자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형이 많지 않은 부분들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지 않으면 이런 글씨는 창작할 때 웬만하면 피해서 쓰시고 점이 있는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점이 있는 걸로 뒤에서 해석을 해드릴 건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제 꾀책자를 한 번 더 점이 있는 자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약간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 차이를 저는 점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전에 있는 부분에서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거는 점을 찍고 갔죠. 밑에 거는 조금 더 초소자형에 가까우면서 점을 선으로 이어서 글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요 글씨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원석 탁본 법첩을 봐도 자, 이 부분이 정확히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획으로 처리했다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점 찍고 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길을 한번 보면, 자, 위에 초두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살짝 찍고 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형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천하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에서는 자, 이렇게 생긴 글자 하고 이렇게 된 글자, 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환자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왼쪽하고 모양이 틀리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형은 가로 할자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물망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뒤에 자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 모양이 이렇게 생긴 자형이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글자 멀 원자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멀 원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부분이 똑같죠? 근데 요 글자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이 이 글자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을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볼 자형은 요거죠.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자, 먼저 볼게. 자, 그물망으로 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왕이지 글씨 중에 그물망으로 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후보에서 탈락을 하고요. 자, 이제 부산 글씨를 한번 보면 그나마 여기가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활자 모양이 아니고
그물망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씨와 비슷한 느낌. 자, 그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자, 다른 글씨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글씨에 있는 그물망자가 들어간 글씨를 찾아보니까,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들이 들어간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와서 이렇게 돌아간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형으로 하나를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가로 R자로 된 자형. 그래서 둘치자를 가지고 이 자형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 나가지 않고 가로 R자처럼 처리를 했죠. 여기도 점 찍고 내려가고, 여기는 뭐 거의 두 줄을 걷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 R자 모양으로 이 그물망자를 쓴 자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싶은 이 천하환자의 자형은, 자, 요거는, 자, 저는 이렇게 돌아간 느낌을 이 글씨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느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를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내려와서 선이 가늘어졌어요. 가늘어졌다는 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한번 봐보면, 자,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가늘어져서 점을 찍고 돌아 나왔다. 자, 그거는 이 위에 부분 자형 자체가 초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돌아서 초소 자형으로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걸로 이 선이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쫙 하고요. 가서 올려준 다음에 돌아서 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한번 자형 탐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자, 21번부터 25번까지 자형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